안녕하세요. 옹빛바다입니다. 지금 사다리 지금 페인트 칠했습니다. 아코디언 랜드, 전자오겐 랜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한다고 너무 좋은 자리죠. 멋있습니다.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저 밑에 아이고 찬 한번 나오면 안 되니까 저 복사꽃 예쁘죠? 이곳에서 목적이 있는 여행 그냥 막연하게 창문을 들닦아 가지고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페인트 칠하느라고 비닐 작업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 여름에 피서를 가시더라도 우리는 그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기 딱 차에 싣고 그동안 연습했던 거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멋있죠? 이 경상도인데 남해안 쪽이겠죠, 그죠? 남해안 쪽에 내려오면 대밭이 많아요. 대밭을 보면 언제나 시원한 느낌이 들죠.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소리가 잠깐 우리들에도 이해하시고, 지금 관계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다리 타면서 이제 페인트 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페인트 칠했으니까 이제 등 달고 이제 바닥에 데코 타일 멋있죠? 여기가 이제 앞으로 무대가 될 겁니다. 무대. 제목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제목.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맞이할 입구.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데코 타일. 요번에 이제 데코 타일 붙이는 걸 확실히 배워야죠.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아코디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코디언. 제 아코디언은 애인보다, 마누라보다 더 소중하죠.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그죠? 이제 전기 시설할 거, 이제 등 달 거, 그리고 에어컨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으면 아코디언 연습하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꿈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대회도 다니고 했지만 옛날에는 환경이 정말 열악했잖아요. 어디 가서 연주할 때도 없고 연습할 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환경이 참 좋아졌잖아요. 돌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이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 똑같이 힘든데, 그 느끼는 느낌의 강도는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활력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데 지쳐가잖아요. 지쳐간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쳐도 지쳐가는 그것에 마음까지 빼앗기지 않잖아요.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들, 뭐 전자오겐이나 색소폰이나 피아노, 이 그랜드 피아노 들어올 거거든요. 악기를 다 준비해 놓으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이곳에 와서 연주를 하시면, 제가 이곳에 그 왜 연예인들 어디 가면 그 방문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난 이런 음악의 추억을 만들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잖아요. 실력이 대단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악보 없이 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제가 이동도법을 하잖아요. 항상 계명 읽기를 강조하잖아요. 계명 읽기. 그리고 쿵짝, 쿵짝짝. 요것만 지켜주시면 이 아름다운 무대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악보 펴놓고 연주를 하시는 분은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악보 보고 연주하시는 분은 제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이 무대에 앉히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 시험을 칠 때 책 보고 시험 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 연주할 때 보통 피아노 곡이 우리 가요는 3분 30초, 3분에서 4분 사이에 가요가 끝나거든요. 그 가사 다 암기해서 가수들 노래하잖아요. 피아노 곡 조금 곡이 길다 그러면 5분, 10분, 뭐 15분짜리도 있고,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죠. 그 복잡한 것을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아코디언도 계명을 읽으면 쉽게 악보 없이 연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 읽기, 이동도법, 지금 관계조에 대해서 강의를 2번 해드렸습니다. 관계조는 요번 한 번, 다음 한 번, 4번으로 관계조를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화이트보드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노가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전기를 10kg를 당겼는데 뭐 충분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전기 전문가가 충분하다 하면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우리 손순녀 왕언니 너무 멀어가지고 오셨으면 참 잘 하셨을 텐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데코타일 바르는 거 제가 배워놓으면 버릴 게 없잖아요. 손수 내 집을 여기 그 강원도 영월 김삿갓 동네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평생 인테리어 목수일을 하셨는데 오셔서 정말 교통비 하나 안 받고 꿈이 좋으니까 뜻이 맞아서 오셔서 며칠간 고생하고 가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예의는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올 여름에 강원도 영월 그 목수 집이 정말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2층으로. 그곳에서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도 하고 더위도 피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꿈이 있는, 목적 있는 여행, 아코디언, 전자오겐 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오시면 이곳에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이곳에서 라이브 연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코디언 랜더, 전자오겐 랜더, 멋진 연주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조에 대해서 이거는 조회수를 보니까 관계조가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뭘 배우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자꾸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경험과 같은 지식이 없는데 관계조라는 것을 막연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골치가 아프지 않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죠. 멍 때리죠. 왜? 모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 초등학생들처럼 하나 둘 삐약삐약 셋 넷 삐약삐약 하고 따라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뿅아리도 아닌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하지 말고 삐약삐약 하고 따라오세요. 그래. 하나 둘 삐약삐약.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뭘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선생님이 이상하시네. 우리 뿅아리 취급하나? 이거 문제 있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인데 일러줘야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우리를 뿅아리로 생각하나 봐. 선생님이 하나 둘 우리는 삐약삐약 하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웃겠어요. 얼마나 웃겠어요. 선생님의 그 지혜 재밌게 하려고,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삐약 또 때로는 멍 또 때로는 꿀 이렇게 애기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뭔가를 교육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꼭 빼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전화해가지고 내 귀여운 딸 아들이 뿅아리가 왜 삐약삐약 시키노? 이런 사람이 또 간혹 있어요. 고문관 같은 사람들. 참 이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무척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선생님하고 초등학교 학생 손을 잡고 어딜 문구점에 뭐를 사러 간다든지 어딜 같이 가요. 길에서 학부형을 만났어.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수 어머니 어디 가세요? 철수 아니 선생님 얘 누구예요? 선생님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얘 누구예요? 선생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선생님 과수하셨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 반 학생이에요. 우리 반 학생 급장인데 물건 사러 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참 궁금해해요. 제가 누구랑 어디 가면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관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거예요. C키, F키. F키는 C키하고 어떤 관계지? 버금 딸림 조다. C키와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F키는 버금 딸림 조다. 그래서 C키와 F키는 같은 코드를 두 개 가지고 있다. 무슨 코드? F코드와 C코드를 같은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C키를 기준했을 때 G키는 C키와 무슨 관계가 있죠? 딸림조다. 딸림음을 어떤 음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키다. 딸림조다 그런다. 딸림조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 연습하다 보면 이해돼. 연습을 해봐야 이해가 돼. 제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데 신축 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이라 천정에 틈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움푹 파졌을 수도 있고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거기에 메우는 여러 가지 저걸 뭐라 하더라? 바다, 또 그리고 거물, 그리고 테이프, 여러 가지 그 흠이 난 곳을 보이지 않게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걸 잘 알겠죠. 그렇지만 처음 페인트를 칠해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아코디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보자들은 항상 어려워. 항상 어려워. 틈을 메꾸는 여러 가지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면 틈을 메꾸고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음악도 고양이 봄을 연주하는데 솔, 솔, 미, 파, 솔, 라, 라, 솔 하는데 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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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솔 요 멜로디 사이를 메꾸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왜 메꿔요?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소리가 왜 이래? 솔, 솔. 이렇게 해도 듣기 좋겠지만 이 틈 사이를 메꿔주는 게 있어.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메꿔주는 법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페인트 시공을 맡겼는데 틈이 벌어진 데는 페인트를 칠해도 벌어져 있으니까 모양이 보기 싫잖아요. 구멍이 뻥 났는데 페인트로는 메꿔지지가 않잖아요. 페인트가 쭉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재료를 모르는 사람들은 메꿀 수가 없어요. 공사 끝났다 그러면 주인이 그 공사비를 주겠어요?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안 주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틈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한번 쑥 칠하면, 한번 썩 지나가면 페인트 칠한 그 페인트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울룩불룩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바르고 또 바르고 이렇게 고루고루 칠해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으로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매끄럽게 페인트가 예쁘게 칠해져요. 마찬가지로 고향의 봄을 연주할 때도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야만 소리가 매끄럽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넘어간다. 이것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계조도 만약에 C키로 연주하다가 F키로 연주를 가요에도 좋은 노래, 백만송이 장미라든지 좋은 노래들은 이문세 씨 노래 같은 경우에는 F키로 가다가 키를 바꾸는 게 나와요. 그 키를 바꿀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키를 바꾸지 않아요. C키로 하다가 또 왜 이래? C키로 하다가 이게 무슨 키로 바뀌었냐면 C키에서 D 플랫 키로 바뀐 거예요. D 플랫 키는 플랫이 5개 붙었죠. 공부했죠? 5개. 반음을 올린 거예요. 반음을 내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반음이 내려갔어요. 이것은 무슨 키냐? 우리가 배웠죠? B키, 샵 5개 붙은 거. 이렇게 한 곡을 연주하면서 엄마들의 솜씨, 된장찌개, 이제 봄이 됐으니까 된장찌개 속에 머위, 이제 아직 호박잎 나올 때는 안 됐잖아요. 머위, 머구, 경상도에는 머구라고 하더라고요. 전라도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머위, 머구 그거 된장에 무쳐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엄마들의 손은 마술손이잖아요. 음식이 계절 따라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연주를 하는데 어디 가서 연주를 할 때 이 관계조를 알게 되면 정말 멋있는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조를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연주를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야. 관계조를 알려고 하면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 이론. C키로 이제 여기 섬이니까 뭐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섬 같지도 않은 섬이에요.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C키예요. F키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C키에서 F키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면 F키는 코드 하나만 더 알면 돼. C키에서 5도를 내리면 4도 화음이 새로 생긴다 그랬고 C키에서 5도 화음을 올리면 5도 화음이 새로 생긴다 그랬어요. C키에서 5도를 내리면 F키가 되고 F키가 되면 4도 화음이 새로 생겨난다. 그러면 1도와 5도 화음은 C키와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는데 C키일 때는 F코드가 4도 화음이었지만 F키가 되면 4도 화음이 1도 화음이 된다. 요것을 아는 거야. 요걸 기억하는 거야. 요걸 한 번만 기억하면 모든 키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 번 딱 기억하면 모든 키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장조를 C 장조를 만들 때 장조 미파시도가 반음이고 그 외에 음사이가 온음이 넣은 게 C키는 C음을 어떤 음으로 하고 미파시도가 반음이고 그 외에 음사이가 온음이 넣은 게 C키를 그렇게 한 가지를 딱 만들었다. 그러면 G키를 만들 때는 똑같아. 뭐만 바꾸면 돼. G키를 어떤 음으로 하고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계조가 뭐가 있나? 버금 딸림음조 F키가 있고 딸림음조 G키가 있다. 5도를 올리면 딸림조가 되고 5도를 내리면 버금 딸림조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딱 쉬운 거. C키와 관계가 되는 조가 또 뭐가 있느냐? C키의 음계를 읽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읽는 단조가 있어. 그게 뭐야? 가단조. 가단조. 우리 흔히 아는 A 마이너 키. 미가 없네. A 마이너 키. 그리고 C음을 어떤 음으로 하는 단조가 있어. C음을 C 마이너 키. 여기 C 마이너 키. C 마이너 키는 내림표가 3개 붙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 C음을 같이 도로서는 어떤 단조는 라가 어떤 음이에요. 어떤 장조는 도가 어떤 음이고 단조는 라가 어떤 음이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은 지금 바닷가 오니까 다 애들이 토요일에 막 놀러 가고 지금 물장구 치고 난리 났을 때 지금 썰물이라 물이 빠져가지고 조개주어로 가면 안 돼요. 고동주어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거제도에 있을 때는 누구나 가서 조개, 바지락 이래 채취를 하고 해삼 잡고 꽃게 잡고 낙지 잡고 문어 잡고 누구나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섬 같은 지역에는 논이 거의 없잖아요. 주로 논이 없으니까 논농사를 어디에서 짓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이거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논농사를 어디서 짓느냐? 바다에서 논농사를 지어요. 바다 해변에다가 이 간격을 정해놓고 이것은 김신의 논, 여기는 박신의 논처럼
논두렁처럼 돌을 쌓아놓든지 이래 쭉 줄을 만들어놔요. 왜? 그 섬 지역 사람들이 요즘은 해물, 바다에서 나는 생선, 뭐 조개, 뭐 여러 가지 해산물이 몸에 좋은 걸 아셔가지고 저 도해지서 사시던 분들이 섬 지역에 오면 그 해변가를 망쳐놓거든요. 그리고 섬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해물을 채취해서 물건을 팔아서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도해지서 오셨던 분들이 그런 사정도 모르고 들어가서 해치다가 신고당하고 벌금 물고 그래요. 그래, 섬 지역의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에서 논농사를 짓는다. 바닷가. 그러니까 바다에 가보면 왜 이래? 하얗게 서치로불 같은 게 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네 바다, 요거는 누구네 바다, 농사 짓는다. 바다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저 육지에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만 해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다음에 해변가 놀러 가시면 잘 알아보고 채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섬에 사시는 분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셨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주인 없을 때 살짝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아셨죠? 그것처럼 음악에도 관계 우리가 누구랑 어디 가면 어떤 관계냐 이 반드시 묻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에도 관계 형성이 돼 있다.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어디 물건 사러 가는데 기준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얘 누구예요? 그럼 우리 반 학생 급장이에요. 우리 반 학생 부급장이에요. 이렇게 막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머 얘요 내 애기예요.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선생님이 얼굴이 곱상해가지고 바람 피워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더라. 그러면 또 동네 방네 소문나고 선생님 해명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관계.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F키는 버금 딸림조다. 그런데 F키를 기준으로 하면 F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C키는 뭐가 돼요? 딸림조가 되죠. 왜? C음이 솔자리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노? 이런 건 비싸다고 안 가르쳐주는데. 그리고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G키는 딸림조다. G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C키는 뭐가 되죠? 5도를 내리면 뭐가 되죠? 파가 되잖아. G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C키는 버금 딸림조가 된다. 이런 것을 처음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구구단 외울 때 이해하고 외운 적 없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생 보고 국민교육원장을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중흥이 뭐야? 몰라요 애들. 그런데 애들은 주구장창 외웠잖아요. 왜?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안 외우면 청소시키니까. 고지현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를 안 보낸다든지 점심을 못 먹게 한다든지.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밥 때 됐는데 밥 안 주는 거. 운동장 5바퀴 더 뛰고 와서 먹어. 이러면 배도 고픈데 다른 친구들 다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나보고 눈 다 치우고 밥 먹어. 이러면 또 밥 먹으러 가면 밥 만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설거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구박해요. 외워야 되는 것은 외워야 되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밥이 나왔는데 엄마 이거 밥 어떻게 만들었어? 이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놈 자식아 밥이나 먹어 밥이나 때가 되면 다 알아. 밥이나 경상도 말로 밥이나 처먹지 아침부터 무슨 그리 말이만. 경상도는 왜 처먹지 그랬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처먹지 그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먹어. 엄마가 맛있게 차려주면 맛있게 먹으면 엄마는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선생님이 관계조는 알아두는 게 좋다 그러면 관계조를 무조건 좀 잘 안 외워져도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C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G키는 딸림조다. 똑같은 코드를 두 개 쓰는데 G 코드는 G키에서는 어떤 화음으로 쓰고 C 코드는 버금 딸림 화음으로 쓴다. 오도 화음 D 코드가 새로 생긴다더라. 이렇게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것을 암기하면 다음에 뭘 배우느냐 하면 연주하다가 키를 바꾸는 법을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바꾸면 바꾸는 게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가스 먹을 때 왜 수업이 꼭 나오느냐. 이 돈가스 기름에 튀긴 게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이 놀라니까 위장 놀라기 전에 수업으로 위장을 달래놓고 이제 조금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들어와도 위장이 무리 없이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먹는 것처럼 C키에서 이렇게 무리 없이 수프와 같은 작용을 배워야 키를 싹 바꿨을 때 멋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돈가스 먹기 전에 수프 나오잖아요. 수프 먹는 것처럼 그 수프 같은 관계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빛바다 선생이 이래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지. 아는 너는 본론만 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서론이 길어지는 거고. 아코디언 첫걸음이잖아. 왕초보 탈출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관계조를 알게 되면 연주를 하다가 키를 바꿀 때 무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키를 바꿀 수 있다. 나도 멋지게 연주하면서 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에이, 별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선생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그 선생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냐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만. 봐요. C키에서 G키로 바꿀게요. 요거를 하고 싶어서 요런 걸 알고 싶어서 애를 쓰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돈도 안 받고 쫙 가르쳐 드리잖아. 그러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가지고 멋지게 연주해가지고 선생님 관계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키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 영상을 찍었는데 좀 봐주실래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왜? 강의해 드린 것을 직접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아셨죠? 관계조를 알아야 키를 바꾸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1, 2, 3, 4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알려준다고. 아셨죠?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관계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관계조를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잖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섬에 왔으니까 이 뭐.
3번 바뀌었거든. 이게 관계조를 알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악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였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선마을 선생을 아니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뭘 아니까? 계명 읽기를 할 줄 아니까. 또 이 서명 오면 또 있잖아, 이거. 바쁜데. G키, F키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냥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연습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바꿨는데, 이런 걸 할 줄 알면, 이 할 줄 아는 것이 이론이잖아요. 이론을 알게 되면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론을 모르고 악보만 보게 되면 그 악보 외에는 연주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된다고. 이론과 실기가, 오른쪽은 이론, 왼쪽은, 오른쪽 날개는 이론, 왼쪽 날개는 실기. 이론과 실기를 같이 저어야한 새가 날아오르지. 이론을 모르고 실기만 한다. 이 한쪽 날개만, 이 갈매기 많이 날아다니더만, 이렇게 하면 처박힌다니까. 처박히면 머리 깨지지. 어쨌거나 이해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